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겨울 되니까 이제 저한테 발 뒤꿈치 각질 케어에 대한 이제 문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바닥 및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발 뒤꿈치하고 각질이 발바닥에 왜 생길까요? 이제 사람 피부 중에 이제 유분이 없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인데요. 유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름기인데 그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코팅을 해주는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질이 더 쉽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원인이 수분 부족입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계절인 이제 겨울에는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자주 씻고 그러면 이제 핸드크림을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얼굴하고 손은 잘 바르지만 발에는 이제 풋크림을 잘 안 바르기 때문에 발까지 이제 바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많이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유난히 이제 다른 피부보다 수분이 많이 없어서 발 뒤꿈치가 잘 갈라지는 원인이 되고 각질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그냥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질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또 피부 세포도 많이 변화가 되면서 조금씩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수분과 유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주름도 생기고 각질도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발하고 지금 노인들하고 발을 비교를 해보면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부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 발 보세요. 되게 핑크빛으로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계시는 이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발을 보시면 피부 자체도 허옇고 그리고 쭈글쭈글하고 푸석하고 피부가 막 맨들맨들한 게 없고 막 건조하고 하얗게 떠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각질이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피부에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데 바로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 각질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지속적인 압력과 마찰입니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두 발로 서서 이제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두 발로 이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동물들은 이제 이렇게 네 다리로 균형감 있게 하지만 우리 사람은 이렇게 계속 서 있는 자세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거나 많이 걷는 사람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구두 같은 경우 딱딱한 구두를 많이 신는 경우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하나 안전화를 많이 신는 경우 특히 직업적인 이제 요인에 인해서 안전화를 많이 신는 경우 이런 분들은 쿠션감이 없잖아요. 이 신발들이 쿠션감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누르게 되면 굳은 살이 계속 두꺼워지게 생기게 되고요. 피부가 말랑했던 피부들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신발을 또 발보다 작게 신는 경우 그리고 굳은 살과 각질이 더 두껍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굳은 살이 점점 두껍게 되면 나중에 티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발을 찌르듯이 이제 아픈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때는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무좀으로 인한 각질인데요. 이 무좀은 대부분 제가 이제 발 각질 제거만 한 1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 한 90% 이상이 이런 무좀 증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봤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각질인지 무좀인지 구별이 이제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무좀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안전화를 신고 계시고 작업화를 신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발 구조상 통풍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발목까지 이제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이 걸어야 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안전화를 신고 계시는 분들이 발에는 또 땀이 많고 곰팡이 균이 이제 증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청 가렵고요. 그리고 하얗게 각질이 생기면서 점점 두껍게 각질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 각질하고 무좀하고 이게 어떤 게 무좀인지 어떤 게 이제 각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뒤덮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는 피부 습진까지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100% 무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발 각질 제거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피부과 가서 무좀 치료를 받으시거나 약국에 가셔서 무좀 약을 추천을 받으시거나 피부 습진 연고를 좀 바르셔서 관리를 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 굳은 살과 각질은 4가지 원인이 주된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일단은 각질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해도 일단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댁에서 가장 가까운 샵에 가셔가지고 일단은 발 각질 제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일단은 다른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발 각질은 일종의 이제 노폐물이에요. 그리고 또 노폐물도 있고 이런 무좀균도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닿고 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각질이 많은 상태에서는 또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제거를 하는 게 맞고요. 제거를 하신 다음에는 발에 이제 손에 핸드크림 바르듯이 발에도 보습크림을 좀 잘 발라주시고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바세린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굳은 살이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이제 약국 같은 데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그 실리콘 패드라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신발 깔창 안에 두시고 그러면 피부가 조금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은 살이 좀 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지속적인 압력이나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패드를 착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발 뒤꿈치에 유난히 좀 많이 갈라지시는 분이라면 발 뒤꿈치 패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착용을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셔야지, 수분 부족 때문에 이제 각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또 밤에는 샤워 후에는 좀 보습제를 좀 잘 발라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고, 일단은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튀눈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걸음도 못 걸을 정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더 큰 고통으로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질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같이 예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도움되는 거를 응용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과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